안녕하세요. 이성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문제 하나, 확률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딸 있는 집에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딸이 하나 있는데 애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 더 있는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 이사 온 옆집 아주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딸하고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예,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문제 간단하죠? 예, 엘리베이터에서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몰라요.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건데 이게 어 그냥 2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3분의 1이에요. 예. 뜻밖이죠? 이게 왜 3분의 1이냐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쓴 그 실용수학 책에도 이제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왜 3분의 1이냐면, 이렇습니다. 이유가, 애가 둘일 때, 자, 애가 둘일 때, 이제 첫 번째가 큰 애, 두 번째가 작은 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딸. 그죠? 그 다음에 딸,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하나 이미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아들인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거나, 그 집이, 그 다음에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나, 세 번째, 첫째도 딸이고 두 번째도 딸이고, 이제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첫째가 이미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 딸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가 또 딸이라는 경우는 사실은 이 경우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두 명 다 딸인 경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어, 아들 딸인 경우하고 딸 아들인 경우하고 딸 딸인 경우 세 개에서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다 하는 겁니다. 뜻밖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3분의 1이 이제 그 제 책에도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 3분의 1이 답, 이렇게 보면 이제 3분의 1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1이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2분의 1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애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애가 이제 큰 애일 수도 있고, 그죠? 작은 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큰 애인 경우에, 큰 애라고 치죠. 큰 애인 경우에 딸일 확률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그죠? 아들 아니면 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애인 경우에도 아들 아니면 딸이죠. 또 2분의 1이죠. 결국은 2분의 1인 경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애가 큰 애일 수도 있고 작은 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큰 애라고 하더라도 딸일 확률은 2분의 1. 작은 애라고 하더라도 딸일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답이 두 개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3분의 1이고 이렇게 보면은 2분의 1인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답이죠? 예. 이게 좀 황당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뭐 3분의 1이 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2분의 1이 답이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이 생각보다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있죠. 이제 아까 있는 문제. 아주머니가 딸과 함께 있었다. 자, 애가 하나 더 있다고 했다.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문제죠. 전국의 모든 가정 중에서 애가 두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딸인 가정을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이제 가정을 이제 어느 한 가정을 택했는데 그 가정에 애가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다른 애도 딸일 확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정답은 3분의 1인 거죠. 아까 같은 이유로.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옆집에 뭐 이사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모든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애가 둘 있는데 둘 다 딸인 가정의 비율을 문제입니다. 비율을 묻는 문제예요. 네. 자, 요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여기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애가 두 명인데 애가 두 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딸이에요. 그럴 때 다른 애도 딸일 확률이 뭐냐, 요 문제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 있는 가정 중에서 뭐 임의를 택했다 이런 거는 없고 이런 거 그리고 써있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애가 두 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딸일 때 다른 애도 딸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해석한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애가 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딸일 때 다른 애가 딸일 확률은 어떻게 돼? 이게 왜 2분의 1? 이거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라고 하는 건 수학적 독립사건인 거죠. 첫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좀 다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낳더라도 두 번째 아들 낳을 확률, 딸 낳을 확률 똑같이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이 문제는 사실 뭐하고 똑같냐면 동전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동전을 두 개 던졌어요. 동전 두 개 던지고 그 중에 둘 다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동전이 앞면이 확률이 얼마?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동전 두 개를 던져서 하나를 봤더니 앞면이었다. 그럼 나머지 동전도 앞면일 확률. 이건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거는 서로 독립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던지고 99개를 보니까 다 앞면이었다. 우연히 앞면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앞면일 확률이 얼마냐? 2분의 1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답이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왜 3분의 1이 답이 되기도 하고 2분의 1이 답이 되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좀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생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수 수학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형태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물었으면 이거는 거의 이제 수학 문제라고 이게 수학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실생활 문제로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생활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학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생활 문제를 출제한 건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실생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게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실생활하고 좀 관련을 시켜서 내고 싶어 하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수학이 뭔가 좀 수학이 활용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유혹이 조금씩 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출제했는데 이제 예상 밖의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럴 경우는 출제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내면 처음에 이제 문제 낸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뭐 둘을 만났는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딸 한 명 데리고 있었다. 그때 나머지 근데 또 애가 하나 더 있다고 했다. 그때 그 애가 딸일 확률 얼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문제는 3분의 1이라고 해도 정답이 되고 2분의 1이라고 해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예상 밖의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출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답이 두 개 나온 이유가 왜 그랬냐 하면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분의 1이 되기도 하고 2분의 1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둘 다 답인 거죠.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자,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으로 출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수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있고 또 저도 있는 거고 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그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잘못이 발견됐을 때 이해하고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조금 조금 제가 좀 제 책에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 책에 혹시 보신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책에다가 이런 말까지는 안 쓰고 그냥 3분의 1이 답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3분의 1이 되기도 하고 또 2분의 1이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떻게 보면 이 동영상은 제 책, 그 실용수학 책의 잘못을 조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좀 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좀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학 문제를 보는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새로운 관점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